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일요일 맞아. 오늘 좀 마무리를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댓글도 읽어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욕을 하시든 욕을 하지 않든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좋습니다. 물론 가겠죠. 매출이 오르고 실적이 오르고 찔끔찔끔 오르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우려도 많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영원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메모리가 영원히 1등 하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로 영원히 1등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죠. 그리고 반도체 이거 역시도 바뀝니다. 반도체는 엄청나게 쓰이겠지만 이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체죠.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걸 여러분하고 일단 함께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를 한 10만 전자에서 매도해야 되겠다. 물론 못 믿는 거죠. 우린 투자자지 삼성전자 창립자, 회장, 오너가 아니죠. 하지만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들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큰 맥락을 안다면 그만큼 삼성전자를 믿고 함께 꾸준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설계도 하고 이미지 센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 모든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시너지가 돼서 하만도 있죠. 엄청나게 시너지가 돼서 향후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올려줄 겁니다. 물론 TSMC, 물론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에 대해서 확실한 모멘텀, 물론 실적, 그리고 점유율, 이게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파운드리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 자, 그런 말은 저의 뇌피셜과 제가 종합한 바로는 일단 나무만 보고 숲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세세하게 여러분하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본다면 여러분 당장 월요일부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인생, 인생이라 해야 되겠나? 그냥 적금으로 합시다. 길게 갈 수 있는 적금, 물론 떨어질 때마다 쭉쭉, 그리고 삼성전자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다소 좀 긴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편하게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쩜 삼성전자에 대해서 확신이라는 걸, 확신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확실하다고 저는 저도 믿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2030년까지 삼성전자 1위를 하겠다, 괜히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물론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정보를 찾고 조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췌를 했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물론 지금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수십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변곡점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꿈은 아닐 겁니다. 자, 하루하루 메모리의 실적과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나, 외국인이 들어오나 마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어떻게 보면 길게 10년, 20년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과정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길게 보면 결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실히 나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가 이 게임의 룰이 바꾸고 있다. 그게 물론 파운드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첨단 패키징. 여러분 좀 생소하죠? 하지만 이 첨단 패키징은 제가 제 영상을 보면 이 패키징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괄해서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건, 이 첨단 패키징 무시를 절대 못하고 향후에는 파운드리에 확실한 지원이 돼줄 겁니다. 물론 TSMC 역시도 이 첨단 패키징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죠. 물론 TSMC도 이 첨단 패키징은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도 이 첨단 패키징이 향후에 삼성전자로서는 더욱더 시너지가 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의 그 시스템 반도체 그 1등이 가능할 것인지, 그건 역시 시스템 반도체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그 사실은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의 추세, 제일 중요한 하나의 칩이죠. 물론 칩을 하나 개발하면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죠. 미국의 거대 팹리스들 많죠. AMD, 퀄컴, 엔비디아, 뭐 여러 업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이러한 룰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유니버셜 프로세서라고 하죠. 기존에 뭐 퀄컴이나 AMD, 엔비디아 이런 업체가 될 겁니다. 일단 칩을 하나 만들고 그냥 프로 제낍니다. 자, 잘 만들고 소비자는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모델이 바뀐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는 향후 이 거대 IT 공룡 확실하게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제가 바로 뒤에 예를 들겠지만 이러한 거대 IT 공룡, 물론 범용칩 사용을 거부를 하고 지금 현재 직접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제가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텔에서 독립을 했죠. 물론 애플입니다. 자, 그건 대표적인 거겠지만 일단 이 구글도 페이스북, 아마존도 바뀔 겁니다. 자, 구글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자신들의 서비스 플랫폼이죠. 얘네는 업체들은 플랫폼 업체로인데 일단 플랫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버용의 고성능 이 AI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거대 IT 공룡들이 범용칩을 계속해서 쓰면 자기네들이 의도한 이 최적의 성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대충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역시 자기네들 이 플랫폼에 최적인 이 AI 반도체 직접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써야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팹리스 이러한 업체들에서 뭔가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팹리스 업체들이 우리 칩 너희들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겠다. 물론 초미세 공정으로서 만들어서 물론 TSMC나 삼성전자 수주를 줘서 초미세 공정으로 아주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쓸까요? 자, 바뀌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일전에 5월달에 제가 중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구글과 삼성전자 이 동맹, 물론 삼성전자는 구글과 오래전부터 협력을 해왔죠. 물론 삼성전자의 이 모든 다방면의 능력들이 많습니다.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게 향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워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걸 협업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구글 역시도 이 거대 IT 공룡들이 괜히 뭐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회사, 그리고 이미 센서, 파운드리, 메모리,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못하는 게 없죠. 자, 구글은 픽셀폰, AP,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의 핵심 두뇌, 이걸 역시 삼성과 공동 개발을 하고, 물론 스마트워치도 OS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 데이터 센터,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까지도 확대가 될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죠. 물론 애플에 맞서서 구글이 웨어러블 동맹도 사실상 맺고 있고, 삼성전자가 구글과 그 픽셀폰, AP도 공동 개발을 하고, 물론 삼성전자는 자기 갤럭시 워치에 최초로 이 안드로이드 OS 이까지 탑재하게 되면서 구글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급에도 상당한 힘이 실립니다. 자, 물론 구글만 있겠습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이 거대 플랫폼 업체들은 많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나가겠죠. 거의 독점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강점인 물론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름까지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날짜로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이 구글의 차세대 폴더블 폰, 이 두뇌와 이 화면 이것까지 같이 연결을 지어놨습니다. 물론 AP도 공동으로 함께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구글의 차세대 폴더블 폰이죠. 여기에 초박형유리 UTG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삼성전자는 엄청난 초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렇게 협력을 하면 삼성전자로서도 좋고 구글로서도 다 좋습니다. 자,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한 만큼 미국 최대 정보기술 이 IT, 구글, 차세대 폴더블까지 함께 동맹까지 강화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또 다른 파생되는 제품까지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한 예입니다.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그 한 예죠.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전체적인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제 아무리 최고의 설계 기술을 반영해서, 물론 TSMC나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미세 공정으로 만든다 한들 기본적인 성능도 좋고 모든 특정 서비스의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이 초미세 공정이 조만간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 물론 TSMC도 2나노, 1나노 언젠가는 섭렵을 하고, 삼성전자 역시도 언젠가는 그 위치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 공정에서 쓰이는 당분간이겠죠. 그 초미세 기술 절대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TSMC가 물론 5나노나 이 안정적인 양산을 할 수도 있고, 물론 3나노, 그리고 삼성전자가 5나노, 3나노, 물론 4나노, 파운드리 이 양대 산맥, 삼성과 삼성과 TSMC 이 업체가 미세 공정 싸움을 열심히 하더라도 캐파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공정, 이 단위 올릴 때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담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 또한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진짜 갈 만큼 가바의 1나노가 아마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미세하게 회를 그리는 것 자체가 물론 어렵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 아마존, 이 거대 IT 공룡 얘네들을 필두로 해서 프로세서를 대량 소비할 고객사, 물론 얘네들의 폭발하는 빅데이터 이것까지 처리하기 위한 지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물론 AI 반도체 절실합니다, 향후.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부시하지 않은 그런 값을 요구하고 있죠. 일단 미세 공정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엔진 출력을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높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일단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말고 각각의 이 부품을 디테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돈을 좀 더 덜 들이고 더 나은 성능을 추구하는 게 얘네들 거대 IT 공룡의
어떻게 보면 전략일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 기술적인 변곡점,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종 집적, 처음 들어보셨죠? 이종 집적,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 자, 그런 개념인데, 이게 뭐냐? 여러 개의 그 서로 다른 칩, 각각의 칩이 있습니다. 물론 CPU, GPU, 모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칩들을 집적을 해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 효율을 내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성능이 개선되고 물론 소모 전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이 반도체가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면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어차피 다른 반도체하고 신호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다른 반도체가 이를 예를 들어서 못 받쳐준다면 신호 전달에서 이러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무리 각각의 초미세공정으로 만들어진들 조합이 안 되면 시스템에 성능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플랫폼, 이 거대 IT 공룡, 얘네들이 이 시스템 전체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앞으로 향후에는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구글 역시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점차 빠르게 다가옵니다. 자, 점점 이러한 기술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진행형입니다. 이종 집적, 이런 설계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자, 이런 게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면 퀄컴이나 뭐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러한 팹리스 전문 업체들이 있죠. 얘네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기가 사실상 점점 어려질 수 있습니다. 향후 미래 얼마 점점 더 빨리 다가오겠죠. 각각의 IT 업체들이 자신들의 서비스, 이 가치에 최적화가 되도록 이 반도체를 각각 통합 배치하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지만 이건 이종 집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분한테 다 또 이거 역시도 말씀드렸습니다. 올 초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IQ4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게 이종 집적 그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향후에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한 시너지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5나노, 4나노 각각의 수주를 받아서 제품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캣바는 커지겠죠. 물론 이게 향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절대 TSMC에 뒤질 정도로 가면 이러한 것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초미세공정으로서는 함께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함께 지금 TSMC와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종 집적, 이 대표적인 게 IQ4였는데, 일단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 로직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직 칩과 4개 HBM, 물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이런 4개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독자 구조의 2.5D 이 패키지 기술, 얼마 전에 IQ4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하고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이 고성능 컴퓨팅이죠. 그리고 AI나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실상 폭넓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칩으로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CPU나 GPU 이러한 로직하고 그리고 HBM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종 집적 패키지 기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물론 그 실리콘 인터포저를 적용해서 초미세 배선, 이 배선을 구현함으로써 반도체 구동에 필요한 이 전력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도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복수의 칩을 한 개의 패키지 안에 배치하고 물론 전송 속도도 높일 수 있고 패키지 면적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IQ4 이것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로직과 2개의 HBM 칩 제어한 이 IQ2 이 솔루션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작년에는 로직과 SRAM, 이 수직 적층 X큐브죠. 이 기술도 공개하면서 차세대 패키지 기술 차별화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 이종 집적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러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이종 집적화, 이러한 기술까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거대 팹리스 업체들도 있죠. 그런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팹리스 역할이 당분간 향후, 지금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역할이 축소가 되고, 지금 현재 그 팹리스의 그 기능 상당 부분이 거대 IT 회사로 이관이 서서히 될 겁니다. 즉 기본 설계는 점차 표준화되고 여러 개의, 예를 들어서 레고 블럭 이런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물론 자신들의 서비스에 필요한 이 레고 블럭을 그냥 가져다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이러한 거대 팹리스, 이제는 더 이상 팹리스인 게 아니라 이 IT 업체나 그리고 스스로도 팹리스 기능을 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성이 설계한 칩 전 세계에 계속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지금의 독자적인 아주 강력한 이 퀄컴과 같은 거대 팹리스 이런 업체들도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은 현재의 흐름, 팹리스 설계, 그리고 이미 센서 이런 걸 일단은 당장에 승부를 낸다기보다는 종합적인 고려로 해서 향후에는 바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종 집적, 이러한 변곡점이 물론 AP 설계 이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관점에서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이 거대 플랫폼을 가진 IT 회사들이 각자 설계한 칩을 쓰는 일이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될 건데, 그렇다면 삼성이나 TSMC 이러한 업체들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또 한 번 엄청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더욱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각각 기능을 가진 10개, 20개 칩을 한 개로 통합 설계해서 하는 방식이 아마 대안으로 나오겠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파운드리의 이 차세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패키징, 차세대 패키징 기술, 이종 집적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X큐브 같은 경우. 자, 즉 IT 업체들이 각각의 이 레고 블럭을 연결한 설계대로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게 삼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 직접 만들어도 주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 관련 그러한 사업까지 다 구상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물론 이 첨단 차세대 패키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전에 이 삼성전자에는 패키징 연구소가 있죠. 재작년에 그 8월 그리고 작년에도 7월 연속으로 이 패키징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변방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과거에는 중요하지가 않았지만 1년에 2번이나 갔다 올 정도로서 얼마나 중요하면 갔다 왔냐. 일단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경영대책회의,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반도체의 그 중장기 전략 점검, 그러한 이유로 갔다 왔는데 일단 두 번 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각각 이재용 부회장이 온양을 찾은 이 삼성전자 패키징 연구소 찾은 것이 이 반도체에 대한 예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아마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 패키징이 물론 단순히 제조한 반도체의 이 겉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순히 패키징 말 그대로입니다. 포장만 한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혈의 선을 외부로 이어주는 이 작업만 한다고 생각할 건데, 일단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둥근 원판 웨퍼 있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어 제낀 거 있죠.
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는 그게 바로 성공정입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과 같은 단순 포장 개념은 후공정인데 일단은 이런 개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첨단 패키징은 기존의 이 반도체 공정, 이 배선 수준이 아니라 극단적인 미세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기능을 가진 이 반도체를 하나로 이어붙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능까지 뽑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나 GPU, 모뎀, 이 메모리, 이 여러 가지 이 서로 다른 반도체를 기판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반도체처럼 연결함으로써 모든 반도체를 고성능으로 만들지 않아도 시스템 전체로 보면 더 높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앞서 그 말씀드린 그 미국의 주도 이종 집적, 물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계를 생산까지 이 뒷받침하기 위한 큰 변화가 사실상 첨단 패키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각각의 기능을 가진 이 작은 반도체 조각, 이게 향후 이종 집적은 상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로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산업통상자원부죠. 지난 1월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일단 기술 보호까지 나섰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용 이 첨단 패키징 세계 시장이 2018년도에 270억 달러에서 향후 2025년 무려 73조까지 연평균 14%가량 성장할 전망이랍니다. 73조면 여러분 패키징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단 작년 12월 반도체 디바이스 관련 그 최고 권위인 국제학회가 있었습니다. IEDM. 물론 세미나에서 41개의 그 기술 세션 그리고 232건의 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첨단 패키징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본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라는 분이 있는데 미세 가공 연구소장입니다. 이 첨단 패키징 이걸 두고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물론 진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 미세화 공정 이후에 이 반도체 제조 기술은 향후에 첨단 패키징이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물론 일본은 이 패키징 기술도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이 TSMC하고 파운드리 경쟁에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죠. 그만큼 메모리는 부동의 1위지만 이 메모리 위에 향후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의 선택과 집중으로 돈을 엄청나게 퍼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 반도체 수장인 김기남 부회장이 파운드리 부분에 이 분산은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유가 나오죠. 이제 왜 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의 가장 큰 전쟁터가 바로 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이종 집적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이 첨단 패키징 즉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 분야입니다. 이 전자전기공학과 교수인 이병훈 포스텍 교수님이 얘기까지가 나온 게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그 IT 대기업마다 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설계만 하는 이 전문 업체가 있죠. 거대 팹리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줄어드는 대신에 각각의 반도체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종 집적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TSMC 이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 초미세화 공정에서 TSMC에 절대 뒤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확실히 줄이면 더 좋겠지만 당장 줄이지 않아도 되죠. 좀 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규모까지도 절대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사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다음 레벨인 첨단 패키징에서 기존의 파운드리 영역을 넘어서는, 즉 설계 개념의 이 변화와 맞물린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큰 기술, 이 흐름이 삼성전자의 이 시스템 반도체 1등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파운드리, 이게 될 수밖에 없죠. 어쩜 투자자들,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TSMC만큼 서서히 줄여나가는 건 당장의 주가에 반영은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 반도체 패키징,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그리고 파생되어지는 거대 IT 공룡들, 얘네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향후의 미래 먹거리를 하나씩 잠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실적만 어느 정도 내고 그에 한 해 숨죽이면서 올해는 실적이 이 정도 올랐네, 내렸네, 조마조마하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서 향후에 이 거대 IT 공룡들과 협업을 해 나가면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분사하지 않고 계속 가느냐. 그 가는 이유가 김기남 부회장 분명히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고, 일단 이러한 기술적 흐름, 물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이죠. 그러한 설명까지도 다 됩니다. 자, 즉 분사를 하기엔 앞으로 이 파운드리가 뻗어나가야 될 이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 초미세 공정, 이 미세화 공정 싸움에서 첨단 패키징 싸움으로 서서히 바뀌어갈 겁니다. 물론 어느 시점 되면 이 최첨단 초미세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 결국은 둘 다 비슷한 위치까지 가 있을 겁니다. 결국엔 향후에는 이 패키징 싸움 치열하겠죠. 거의 모든 부분의 이 전문 인력, 삼성전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많다고 했죠. 메모리,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러한 거의 모든 부분의 전문 인력과 기술이 총동원되는 이 총력전이 향후에 펼쳐질 건데, 일단 삼성전자로서도 일단 전략으로 파운드리를 분수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향후에 얻는 이익보다 분사하지 않고 총력전으로 TSMC하고 맞짱을 뜬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승산이 더 있다고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나중에 플랫폼이죠. 거대 IT 기업들, 이란 공룡들 전부 이종 집적 차세대 반도체 패킹이죠. 이종 집적 그 설계 개념의 이 반도체 초고난도 실력이 분명히 필요한 이 첨단 패키징의 모든 기술을 향후에 삼성전자가 구사를 한다면 이 반도체 생산을 위탁해 올 그 과실 삼성전자가 많이 따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TSMC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TSMC보다 좀 더 장점이 있죠.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삼성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아마존 사실상 경쟁업체가 아닙니다. 물론 한 분야 파운드리의 스마트폰 AP 이것만 따지다 보면 삼성은 경쟁업체들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관계지만, 지금 거대 IT 공룡으로 서서히 이동이 된다면 이 거대 IT 공룡들과는 삼성전자는 지금 경쟁 구도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대 기업들, 물론 독자 반도체 생산을 뭐 맡겨온다 해도 삼성이 이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 단점이 아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 집적, 이 설계에 따른 이 첨단 패키징, 이게 거의 자리가 잡는다면 삼성전자 지금의 이 팹리스만 갖고 있는 영역으로 어느 정도 보면 일부 진출할 수도 있겠죠.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거고,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 아마존이 자신들 서비스에 맞는 이 반도체를
설계한다 해도 그 설계 상당히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러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AP 뭐 온갖 것 다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맡기고 함께 협업을 하고 하는 게 자기네들도 시간도 단축되고, 물론 단가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구글과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대표적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러한 첨단 패키징을 포함해서 이종 집적 설계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팹리스 능력까지 아마 자연스럽게